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회계사 1차 원가관리에게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풀어보니까 올해 2025년 회계사 1차 시험에서는 원가관리회계가 그 원가회계 파트에서 4문제 나왔고, 자, 관리회계 파트에서 6문항 나왔어요. 관리회계가 좀 더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리고 좀 특이하게 자, 추정 문제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어요. 한 3문제 정도 추정 문제고, 나머지 7문제가 그냥 추정하지 않고 그냥 답을 도출한 문제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보통 추정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추정 문제가 아닌 건 시간이 좀 적게 걸리지 않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번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시험 전체적인 난이도는 그렇게 높진 않아요. 한 중 또는 제 생각에는 중에서 중하 정도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문제가 한 두세 문제 정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0문제를 다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1차 시험은. 그래서 한 7, 8문제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 회계학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는 한 두세 문제를 피해 갔다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번 1차 시험은.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를 손을 댔다면 이제 시간 때문에 조금 세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생각하면 시간을 좀 많이 썼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번 시험의 약간 특징. 문제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다. 그리고 그 객관식 교재에서 전부 다 다루고 있는 문제 유형이 전부 다 나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전부 다 다루고 있는 유형인데 한두 가지는 이제까지 출제되지 않은 그런 형태, 그런 질문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봤자 그냥 질문만 약간 좀 변형된 거지 뭐 완전히 새로운 형태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술형 한 문제 나왔습니다. 역시 예상하고 있었던 18장 쪽에서 나왔죠. 전략적 관리회계 쪽에서. 자, 41번 문제부터 자, 빠르게 문제를 한번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건 뭐에 관한 문제고, 자, 난이도는 어떠하고, 자, 그리고 해드리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자, 주 대안은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죠. 자, 그리고 2000X, 그 다음에 쭉 스캔해 보니까 2000X년 3월 중에 발생한 실제 직접 노무 원가는 얼마인가. 실제 직접 노무 원가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약간 추정 문제란 걸 알 수 있고, 자, 3월 달에 첫 번째 줄, 원가 계산 자료를 수행하고 있다. 자, 제조 간접 원가 애정 배부율은 직접 노무 원가의 150%. 자, 체크해놔야 되겠죠. 직접 노무 원가 기준의 150%니까 1.5원이라는 거지. 직접 노무 원가의 150%. 자, 1.5배라는 거죠. 1.5배. 자, 애정 배부율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 적용법을 써서 조정하고, 3월 초에 기초제공품 A21의 원가는 2만원 있고, 그 다음에 주 대안은 3월 중에 A22와 23을 착수했고, 당월에 실제 발생한 직접 재료 원가 및 제조 간접 원가 각각 6만원, 8만 5천원이다. 실제 제조 간접 원가는 나와 있지만 이 문제 풀 때는 별로 써먹을 일은 없어 보여요. 자, 3월 말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인 A23을 제한 다른 작업들은 모두 완성됐다고 했으니까 기말 제공품은 A23의 원가로 구성되어 있고 21과 22는 단기 제품 제조 원가라는 거죠. 자, A23과 관련된 직접 재료원가, 직접 노무원가 금액이 8,500원과 7,200원이다. 자, 따라서 A23의 정상원가 금액을 알 수가 있어요. 7,200원 곱하기 1.5원 하게 되면 제조 간접가 예정 배액도 알 수 있으니까. 자, 3월 중에 생산한 제품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7만 8,500원이다. 자, 그리고 매출원가 조정법이니까 자, 제공품 계정과 그다음에 제품 계정 전부 다 정상 원가로 기록되어 있겠죠. 자, 제조 간접원가 배분 차이를 매출원가에다가 기말에 한꺼번에 조정해 줄 것이므로, 자, 2000X년 3월 중에 발생한 실제 직접 노무원가 얼마냐. 이 문제는 정상원가 계산 문제고, 보통 정상원가 계산 문제는 1차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데 반해 이번 회계사 시험에서는 매우 쉽게 출제가 된 겁니다. 난이도는 하가 되겠어요. 자, 이거 객관식에 보면 거의 초반에 있는 문제 형태와 거의 똑같아요. 자, 제공품 계정만 필요할 것 같아요. 제공품 계정 그려서 답을 찾아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공품 계정을 정상 원가로 파악해 준 거지, 정상 원가. 자, 기초 제공품 원가 나와 있었죠? 자, 2만원이라고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단기 총 제조 원가, 직접 재료 원가도 나와 있었죠?
자, 직접 재료가 6만원 나와 있었고, 그다음에 직접 넘어온가를 추정하는 문제죠. 이걸 x라고 하면, 자, OH는 x의 1.5배니까 1.5x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자, 2.5x 플러스 8만원이 될까요? 자,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문제 나와 있어요. 17만 8,500원. 당연히 정상 원가를 의미하죠. 자, 매출 원가 조정법이니까 여기는 그냥 정상 원가 그 자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이제 핵심은 요 기말 제공품 재고를 계산하는 거지. 자, 기말 제공품은 A23의 원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A23의 직접 재료 원가가 8,500원, 그 다음에 직접 넘어 원가가 7,200원이고, 그렇다면 제조 간접원가 예정 배부액은 7,200원에 1.5배가 될 거니까, 자, 이거 계산해주면 26,500원이란 걸 알 수 있어요. 26,500원. 자, 그래서 대변의 원가의 합이 20만 5천원이죠. 20만 5천원. 자, 차변 원가값과 대변 원가값은 일치해야 되므로, 자, 여기서 x값을 계산해주면 x 이꼴, 자, 5만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5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고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지금 그 일형 기준으로 지금 해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자, 결합원가 계산, 연산품과 부산물의 원가 계산 문제죠. 자, 객관식 교재 그 거의 비슷한 문제 있어요. 객관식 교재에서는 추가 가구 원가를 구하는 추정 문제고, 이 문제는 똑같은 틀인데, 자, 단위당 판매 가격을 구하는 추정 문제죠. 추가 가구 원가는 단가가 주어져 있고, 자, 원재료 A를 사용하여 결합 제조 공정에서 X, Y를 생산 판매하고 있다. 자,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판매하고 추가 가공하지 않는다. 주 대안은 X 2,000개와 Y 3,000개를 생산했고, 자, X의 분리점에서의 단위당 판매 가격은 60원이고, 자, 순실현가치법에 따라 X의 배부된 결합원가는 15만원이다. 자, 주산물에 배분하는 방법은 순실현가치법이고, 자, 결론이 나와 있어요. X 제품의 배부된 금액 나와 있고, 자, Y의 단위당 추가 가공가는 10원이고, 각 제품별로 추적 가능하고 모두 변동원가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두 제품으로 배부되기 이전에, 자, 총 결합원가, 즉 결합원가 자체는 60만원이다라고 나와 있죠. 자, Y의 단위당 최종 판매 가격 얼마냐? 뭐 추정하는 문제. 쉽게 말해서 이런 형태죠. 결합원가 60만원 투입해서, 자, X와 Y가 만들어졌는데, X는 분리점에서 즉시 팔고, 자, Y는 추가 가공해서 파는데, 자, Y의 요 최종 단위당 판매 가격 물어본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결합원가 배분표를 그려서 차분하게 추정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X와 Y의, 자, 순실현가치 계산해 봅시다. NRV. 자, X는 뭐 2,000개 곱하기 단위당 판매 가격 60원에서 12만원이 되겠고, 자, Y는 3,600개를 3,600개를 요 X원에 파는 거지. 요 X라고 하면, 자, X원에 파는 거고, 자, 단위당 요 추가 가공가 10원이니까, 자, 3,600개 곱하기 10원이 추가 가공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주면, 자, 3,600X 마이너스 36,000원이죠. 순실현 가치가. 일단 합은 모르겠고, 자, 비율도 일단은 몰라요. 자, 그러면 이제 결합원가 배분액 계산해보자. 자, 총 배분 대상 결합원가가 60만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X에 대한 배분액 나와 있죠. 15만원이에요. X에 대한 배분액이. 자, 뭐 60만원분의 15만원이니까, 자, 여기서부터 가장 먼저 요 비율을 찾을 수 있죠. 25%. 자, 그러면 요 순실가치 합계를 알 수 있어요. 자, 12만원 나누기 0.25 하면, 자, 이를 토대로 이거 계산해주면 요게 48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더불어 Y의 비율은 X가 25%니까 75%란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자, 3600X 마이너스 36,000원은 요 48만원에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요 식을 정리해서 풀어주게 되면 X 이꼴, 자, 11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10원. 아마 그 객관식 교재 제가 그 만들어 놓은 문제 보면 요거 주고 똑같은 형태일 거예요. 요게 물음표 X일 거예요. 자, 이거 구하는 문제 하고 거의 동일한 논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42번 문제는 추정 문제다. 즉 초반에 약간 추정 문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세 문제인데 초반에 이렇게 연속 현재 추정 문제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추정 문제에 약하신 분들은 초반에 좀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난이도
뭐 추정을 해야 되고 시간이 좀 어쨌든 걸릴 거니까 뭐 중 정도로 잡읍시다. 근데 어쨌든 하하고 난이도 중은 풀어야 되는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 문제로 가볼까요? 자, 이번 그 기출문제 특징이 초반에 추정 문제가 연속 3문제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43번이 이제 제일 첫 번째 부딪히는 암초. 자, 이거는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때문에 안 푸는 게 좋은 문제. 자, 참고로 요게 회계사 2004년도 기출문제가 거의 똑같아요. 그 객관식 교재 보면 심화 문제에 수록되어 있는 13장 책임의가 성과평가 심화 문제 그 고급 우상 보통 우상 문제 있을 거예요. 자, 그 문제하고 거의 똑같은 취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요거 해답을 다닐 때 그 문제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쉽게 말해서 숫자만 좀 바꾸어서 풀었던 문제니까 풀이를 했던 거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거의 똑같은 문제. 근데 어쨌든 이 문제는 난이도 상입니다. 자, 원서책이 좀 비슷한 문제가 있고 난이도 상에 해당하는 문제고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너뛰는 게 맞는 문제 같아요. 시간이 걸리니까. 자, 문제를 분석해 볼까요? 자, 매출 배합 차이, 매출 수량 차이 구하는 그 추정 문제예요. 자, 주 대안은 두 종류의 자전거 XY를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이 문제 그 예전에 출제됐을 때는 우산 문제로 나왔었고, 자, 원서책에 아마 포도주로 아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억에. XY에 관한 예산상 단위당 판매가액과 단위당 변동가는 다음과 같다. 자, 바로 단위당 예상 공원이익을 찾아주면 X는 3만원, Y는 8만원 빼기 4만원에서 4만원이죠. 자, 두 제품의 고정 예산상 총 판매량 나와 있어요. 두 제품의 고정 예산상 총 공원이익 나와 있고, 자, 요 두 개를 준 대신에 뭘 안 줬냐면 예산 배합을 주지 않았어요. 매출 배합 중에 예산 배합이 숨어져 있는 문제. 그러니까 고정 예산의 총 공원이익과 총 판매량을 통해서 자, 예산 배합을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품 Y의 실제 매출 배합 비율은 주어져 있죠. 그럼 XY의 총 매출 수량 차이 나와 있어요. 요 총 매출 수량 차이를 토대로 자, 고정 예산의 총 공원이익에서 73만 원을 빼주면 자, 왼쪽에 있는 합계를 알 수 있어요. 즉 가운데 칸의 합계를. 자, 이걸 먼저 구한 다음에 이것도 구해야 됩니다. 이걸 구한 다음에 자, 실제 매출 배합은 주어져 있는데 자, 총 실제 판매량이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가운데 칸에서 뭔가 총 실제 판매량을 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문제 요구사항인 X의 매출 배합 차이를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차이 분석 문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차분하게 문제 자료에 주어져 있는 것 중에 필요한 것들을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매출 배합, 매출 수량 차이 중에 특정 제품 X의 매출 배합 차이 물어봤으니까 자, 하나, 둘, 세 칸을 끊고 문제 자체는 다 좋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자, 변동 예산, 그 다음에 고정 예산의 공원이익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차이 분석하죠. 자, 특별한 말 없으면 판매 부분은 이익 중심점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공원이익 차이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되겠죠. X제품, Y제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또 다른 변동예산 땡이 있어요. 자, 문제 자료 보면 자, 요건 총 고정예산의 예산 판매량 곱하기 자, 예산 배합이에요. 예산 배합. 자, 예산 배합 곱하기 아까 요게 3만원이었죠. 계산해 준 게. 자, 그 다음에 요거는 200개 곱하기 자, 요게 만약에 뭐 30% 하면 요거는 뭐 70%가 되겠죠. 그래서 위에 걸 구하면 아래 것도 자동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위당 예상 공원이익은 4만원이죠. 자, 이렇게 두 개 더한 금액이 자, 고정예산의 총 공원이익인데 요 고정예산의 총 공원이익 일단 730만원이라는 거죠. 자, 따라서 요걸 X라고 하면 요걸 A라고 하면 A 요거는 1 빼기 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을 풀어주면 즉 자, 요 200 곱하기 A 곱하기 3만 플러스 200 곱하기 가로 1 마이너스 A 가로 닫고 곱하기 4만원 이꼴 73,000원 730만원. 자, 요걸 풀어주게 되면 A 값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식을 정리해주면 A가 0.35 나와요. 35%. 그러면 1 빼기 A는 당연히 0.65가 되겠죠. 자, 이걸 먼저 찾아줘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게 이제 가장 먼저 구해야 될 1번이 되겠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총 매출 수량 차이죠. 총 매출 수량 차이가 73만원 불이한 차이죠. 자, 공원이익은 왼쪽이 크면 클수록 유리한 차이예요. 자, 왼쪽이 실제에 가깝고 오른쪽이 예산에 가까우니까. 네, 불리한 차이니까 왼쪽이 더 적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73만원 해주게 되면 요게 657만원이죠. 자, 두 번째로 A를 구합니다. 657만원.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건, 자, X의 매출 배합 차이니까 X의 변동예산과 변동예산 땡의 차이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구성해 보면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져 있지 않는, 자, 총 실제 판매량, 뭐 B라고 합시다. 총 실제 판매량. 요 B 곱하기, 자, 문제에서, 자, Y의 실제 매출 배합이 70%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0.7이고 요거는 실제 배합 0.3이라는 거죠. 곱하기, 자, 3만원과 4만원이죠. 자, 그러면 가운데는 뭐 어떤 수치냐면, 자, 수량은 앞에서 갖고 오니까 똑같은 B값에 대하여 총 실제 판매량 B에 대하여, 자, 그 다음에 배합은, 매출 배합은 달라야 되니까 먼저 매출 배합 차이지 않습니까? 첫 번째 칸과 두 번째 칸의 차이가. 자, 여기서 와야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했잖아요. 0.35 0.65를 구했죠. 이치가 안 맞았네요. 자, 곱하기, 자, 3만원 곱하기 요거는 4만원, 이렇게 된 거죠. 자, 따라서 X 제품의 매출 배합 차이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문제에서 물어본 요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자, 총 실제 판매량 요 B값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B값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자, 요 칸의 합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요 칸의 합에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자, B 곱하기 0.35 곱하기 300 플러스 B 곱하기 0.65 곱하기 3만원 곱하기 4만원 이꼴 657만원이죠. 자, 요 식을 풀어주게 되면 결국 B 플러스 B는 180개 나올 거예요. B가 180개. 자, 세 번째 구해야 될 게 이제 요거 B값을 찾아줘야지. 총 실제 판매량 180개. 자, 그러면 왼쪽도 180개니까 자, 요 두 개 이제 차이를 계산해 주면 180개 곱하기 0.05 곱하기 3만원만큼 차이가 나죠. 왼쪽이 더 적으니까 요 차이 금액은 27만원 불리한 차이가 나오겠지. 27만원 불리한 차이. 이런 식으로, 자, 두 개를 추정해야지만이 답을 낼 수 있더라. 자, 총 예산 배합을 이 고정예산의 총 공원이익을 가지고, 자, 구해야 되고, 즉 뭘 미지수로 세울 거냐, 이거부터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 이 총 매출 수량 차이를 토대로 가운데 칸의 합을 알고 있으니까, 자, 가운데 값은 총 실제 판매량을 예산 배합으로 표시한 판매량에 근거한 예산이니까, 자, 여기서 총 실제 판매량을 미지수로 해서 요 합을 통해서 역시 구해야 되고, 자, 그러면 왼쪽도 똑같은 총 실제 판매량이고 실제 배합이니까, 자, 왼쪽은 이미 180개를 구했다면 알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 매출, X 제품의 매출 배합 차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출문제에 거의 비슷한 풀이가 되어 있어요. 요 문제는 어쨌든 실제 시험장에서 풀려면 어쨌든 식도 좀 세워야 되고, 이 식도 정리해서 이렇게 답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요 문제는 손을 대면 안 될 것 같아.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좀 많이 되어 있으면 요게 2004년도 기출문제하고 거의 똑같다는 걸 딱 느낌이 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좀 시간이 걸렸지. 그래서 객관식 교재 보면 심화 문제에 수록돼 있었지, 풀지 말라는 뜻이었지, 이렇게 딱 캐치를 해서 그냥 패스하는 게 맞습니다.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2분 가지고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시간을 많이 쏟으면 안 돼요. 자, 풀기는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자, 고정예산에서 예산 배합 구하고, 그 다음에 변동예산 등에서 총 실제 판매량을 구해서 최종 답을 내줘야 된다는 거. 자, 참고로 그 교재 13장의 심화 문제 첫 번째 문제일 거예요, 이거. 그게 똑같은 풀이 방식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44번으로 가볼까요? 이거 지우고 합시다.
44번은 이것도 그 원가회계 쪽이죠. 자, 이익 차이 조정 문제죠. 전부 변동 원가 계산의 영업이익 이익 차이 조정 문제. 이건 난이도 하예요. 그래서 이익 차이 조정 문제 중에 가장 맨 앞에 수록되어 있을 만큼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2000X년 초에 설립된 주 대여는 단일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1월 2월의 판매 가격은 동일하다. 자, 1월과 2월에 생산 및 판매에 관련된 자료는 다른 것 같다. 그래서 먼저 재고 수량을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으니까, 자, 제품 계정, 제품 하나는 1월이고 하나는 2월. 자, 빠르게 이제 그려보면, 자, 1월 달에 기초 제품 연계해서 자, 9,000개 생산하여 자, 6,000개를 팔았죠. 그래서 기말 재고는 3,000개를 갈 수 있고, 자, 2월 달에 기초 재고 3,000개에다가 생산량 9,000개, 판매량 12,000개니까 기말은 연계는 갈 수 있죠. 자, 빠르게 이제 기말 기초 재고 수량을 찾은 다음에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제공품 재고는 보유하지 않는다. 자, 2월 달에, 요 2월 이야기에 이제 2월 달에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120만 원일 때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냐. 자, 변부말, 자, 변부말 이익 차이 조정 원리.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에다가 뿌말 플러스 기말, 기말 재고에 포함된 FOH 더하고, 자, 또는 맞춰, 자, 변부말 변맞춰, 기초 재고에 포함된 FOH를 빼주게 되면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이 나오죠. 자, 여기서 2월 달에 전보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 120만 원 제시해주고, 자,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이익을 추정하는 문제죠, 이거. 근데 뭐 추정이라고 할 것까지도 없어요. 이 정도는 뭐 추정이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것까지 포함하면 4문제. 그러니까 초반 연속 4문제가 약간 추정 문제 스타일. 자, 그래서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보다시피 기말은 0이고 기초는 3,000개니까, 자, 수량 3,000개에다가 자, 단위당 FOH를 곱해줘야 되는데 몇 월 달 게 필요하냐면 2월 초는 1월 말이니까 1월 달 것만 필요하죠. 1월 달 거. 그래서 1월 달 거 단위당 FOH를 찾아주면, 자, 총 고정제조 간접원가 180만 원을 생산량 9,000개로 나누어주면 되겠지. 자, 9,000개로 나누어주면 200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326, 60만 원이죠, 이거. 자, 60만 원. 60만 원만큼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찾을 때는 더하고 빼서 이게 나오죠. 그래서 더해주면 변동원가 계산한 이익은 180만 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달 이익 차이 조정도 불필요하고 2월 한 달만 해주면 되는 좀 쉬운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무조건 맞춰야 돼요. 지금까지 4문제 중에 3문제를 맞춰줘야 됩니다. 시간도 별로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5번으로 가볼까요? 45번은 이제 관리액의 CVP 분석 문제죠. 자, 얼마 전에 한번 나왔던 그런 형태. 그러니까 요 CVP 그 교재 보면 단위당 판매 가격이 관련 범위에 따라 변동하는 문제가 하나 수록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 문제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죠, 이거. 그래서 그냥 단위당 판매 가격이 판매량 구간 관련 범위에 따라 이렇게 달라졌을 때,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구하는 그냥 일반 문제. 시간이 좀 계산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관련 범위가 이 문제는 3개가 존재하는데 다 구할 필요 없죠. 답이 나오면 수도하면 됩니다. 자, 거기 3개 구간이 있고, 즉 이런 뜻이죠. 그 해설해보면 5,000개까지는 100원이고 가격이 5,001개부터 10,000개 구간에서는 최초 5,000개까지는 100원 적용하고 5,001개부터 10,000개 요 구간에 대해서는 80원을 적용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이고, 자, 단위당 변동비는 60원이고 고정비는 28만 원이죠. 그리고 최대 생산 능력은 2만 개죠. 자, 주 대안의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얼마인가? 자, 제일 첫 번째 관련 범위 연계해서 5,000개죠. 그리고 제일 첫 번째는 단위당 가격, 단위당 변동가, 총 고정원가가 다 일정한 값을 가지므로 그냥 공원이법 공식으로 풀어주면 충분해요. 이런 식으로 계산기만 때려가지고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자, 단위당 공원이익 100원 빼기 60원 분의 고정원가 28만 원이죠. 따라서 7,000개란 거 찾을 수 있죠. 해당 범위 내에 없어요. 자, 이제 두 번째 구간부터서는, 자, 공원이법 공식으로 풀 수가 없다. 단위당 공원이익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등식법으로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5,001개부터 자, 10,000개까지죠. 10,000개까지. 그래서 자, 구하고자 하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을 미지수 X라고 하면, 자, 매출액 S 있고, 자, 변동원가
플러스 고정원가 요 등식을 충족시키는 X값 찾아주면 되죠. 자, 먼저 변동원가는 단가 일정하니까 판매량 X에 대해서 60원씩 발생할 거고, 고정원가는 총액이 일정하니까 28만원이죠. 자, 결국 왼쪽만 잘 식을 세워주면 되겠어요. 자, 요거는 최초 5,000개까지는 100원 받고 5,000개 초과분에 대해서는 80원 받죠. 그래서 X 빼기 5,000개, 5,000개 초과분을 말하죠. 곱하기 80원. 왜냐하면 요거의 의미가 X 이꼴 5,001개부터 10,000개를 의미하니까 여기 X 대신에 5,001개를 대입하면 5,000개를 초과한 1개가 되는 거고, 10,000개를 대입해주면 5,000개를 초과한 5,000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식을 세웠을 때 반드시 요 수량의 합이 자 X를 의미해 줘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풀어주면 되겠죠. 뭐 이거는 뭐 푸는 것도 그렇게 어렵진 않을까요, 여러분들? 자, 이게 80X고 넘기면 20X니까 자 20X만 남게 되고, 자 요게 20원 차이죠. 20원 차이에 대해서 자 5,000개 곱하기 20원만 적용해주면 만원이 10만원이지. 10만원 이쪽으로 넘기면 18만원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 20X 이꼴 18만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X는 계산해주면 9,000개죠. 9,000개. 자, 해당 범위 내에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는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될 수 있고, 자, 거기 1, 2, 3, 4, 5를 보니까 자, 손익분기점 판매량이 2개인 지문이 없죠. 그러면 9,000개가 답이라는 거지. 그래서 맨 마지막 관련 범위 10,001개부터 20,000개까지는 아예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예 계산 불필요. 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만약 참고로 뭐 계산해 보면 답이 안 나오겠지, 당연히. 그래서 실전에서는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자, 이 정도 문제는 뭐 거의 교과서 기본 예제 수준이긴 하지만 이건 그래도 시험장에서 어쨌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중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어쨌든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함정도 없고 추정하는 문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으로 가볼까요? 자, 46번은 현금 회산이죠. 그래서 46번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질문 형태가 처음으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 현금 유입액, 즉 매출대금 회수액을 말하고, 현금 유출액은 매입대금 지급액과 판매관리비 합계를 말하는데 요 두 금액 차이액을 물어봤죠. 그러니까 순현금 유입액을 물어본 거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 건 처음이에요. 뭐 보통 이제 매출대금 회수액 얼마냐, 매입대금 지급액 얼마냐, 또는 뭐 기말 뭐 현금 잔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냥 그 순현금 유입액을 물어본 거지. 현금 유입액과 유출액의 차이액을.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자, 매출대금 회수액도 구해야 되고 매입대금 지급액도 구해야 되니까 자, 그거 구하는데 아주 능숙해야지 주어진 시간 내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이 자신 있으면 푸는 거고, 자신 없으면 그냥 패스하는 겁니다. 시간 때문에. 어쨌든 종합예산 중에 현금예산 문제고 난이도는 중정도입니다. 이것도. 자, 2000X년 1월 초 설립된 상품 매매 기업으로 주 대안은 단일 상품을 구입 판매하고 있다. 자, 1, 2, 3월 매출 예상액 나와 있고, 자, 매출 총이익률이 40%죠. 그러니까 매출 원가율은 60%인 걸 알 수 있고, 자, 상품 매입 대금은 매입한 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여러분들 매입 대금 지급률과 매출 대금 회수율이에요. 문제는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될 게 매출 대금 회수율이 어떠하지? 요거 및 매입 대금 지급률을 문제지 옆에다가 바로 적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몇 월 몇 월 달에 매출액과 매입액을 알아야지 이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현재 몇 월 달인지는 몰라요. 아직 끝까지 안 읽었으니까. 근데 딱 보니까 2월 달이죠. 그래서 2월 달 걸 지금 찾아주는데, 그러면 방금 읽었던 거 현재 매입대금 지급률은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발생월 2월 달에 발생한 게 100% 지급된다는 거지. 2월 달에 100% 지급된다는 거지. 매입한 달에 전액 현금 지급이니까. 그 다음에 상품의 월말 재고량은 다음 달 예상 판매량의 20%. 그러면 상품의 이 말은 월말 재고액은 다음 달 판매량의 원가인 바로 매출원가죠. 매출원가 20%를 유지하는 거죠. 즉 재고 수량이 다음 달 판매량의 20%면 재고액은
다음 달 매출 원가의 20%인 겁니다. 동일한 의미예요. 자, 주대안의 매출액 중 30%는 판매한 달의 횟수, 70%는 다음 달의 횟수죠. 자, 횟수율도 나와 있네요. 횟수율도 파악해 보면 판매한 달에 0.3, 다음 달 한 칸 왼쪽으로 적읍시다. 그러면 한 칸 왼쪽에다 적었으니까 1월 달이죠. 다음 달에 70%. 항상 이 횟수율과 지급률표는 자, 그 달에 지급하고 회수하는 거가 가장 오른쪽 것. 다음 달 한 칸 왼쪽. 다음 달에 회수 또는 지급하는 거 한 칸 왼쪽. 그래야지만이 해석이 되니까 1월 달 발생액 중 2월 달에 70%, 1월에 다음 달이 2월 달이니까 2월 달에 발생액 중 2월 달에 30%, 그 달이니까 이런 식으로 자, 요 지급률과 회수율표는 오른쪽 끝에서 왼쪽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요걸 먼저 작성하면 자, 이제 1월과 2월에 발생주의 매출액이 필요하고 2월 달에 상품 매입액이 필요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거는 해당사항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끝까지 읽어보면 자, 매출 및 매입 관련 애누리, 환입, 할인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다음 밑줄 걸어야 되겠지. 2월 달에 판매 관리비로 9,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요거 깜빡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2월 한 달간 예상되는 현금 유입액 유출액 차이는 얼마냐. 단 3개월 때 내 판매 가격 및 구매 단가는 불변이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구해야 될 게 이제 요거 상품 매입액, 즉 상품 구입 예산을 작성해서 자, 쉽게 말해서 상품 구입 예산을 작성하면 끝나겠는데 이거 작성함과 동시에 여기에서 바로 매입대금 지급액을 파악해 버릴 수가 있겠다. 100%니까 자, 2월 달께 필요하다. 2월 달 거. 그래서 상품 계정을 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상품 계정은 기초 매입액, 그 다음에 매출원가 기말이죠. 자, 순서가 먼저 매출원가를 먼저 파악해 주는 게 좋아요. 2월 달에 매출액이 15만 원이니까 15만 원 곱하기 매출원가율 0.6 하면 9만 원이죠. 자, 이거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말 상품 재고액. 3월 달에 일단 매출원가를 찾아야 되니까 3월 달에 매출원가는 11만 원에 0.6을 곱한 거죠. 자, 이거에 그 전달인 2월 달에는 20%만큼 금액을 보유하고 있었겠지. 그래서 곱하기 0.2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13,200원 나올 거예요. 13,200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기초상품 재고액. 자, 다음 달에 이번 달이니까 요 9만원에 요게 매출원가죠. 20%만큼 보유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18,000원입니다. 그럼 이제 네 번째, 요 합계에서 얘를 빼주면 또는 4,800원 차이 나니까 4,800원만큼 이쪽이 더 많으니까 기초기말 비교해보면 반대로 더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85,200원. 요게 이제 매입액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2월달 매입대금 지급액이에요. 그럼 이제 3월, 이제 세 번째, 자, 매출대금 회수액을 찾아주는 거지. 물론 여러분들은 한글은 적을 필요 없죠. 그냥 논리적 학습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2월달. 자, 여기 보면 1월 매출액의 70%, 2월 매출액의 30%가 회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자, 1월 매출액 10만원에 계산기 마저 때립니다. 70%와 2월 매출액 15만원에 30%죠. 그래서 이게 계산 결과 11만 5천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11만 5천원.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 회수액에서 즉 유입액에서 유출액 빼면 즉 순유입액 계산해주면 이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자, 11만 5천원 유입액에서 빼기 유출액은 85,200원가. 아까 판매가립이 있었죠. 판매가립이 9,000원을 더한 걸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28,000원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28,000원이 되겠다. 그래서 공부가 좀 많이 되어 있으면 뭐 그래도 한 2분 정도 써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헤맬 수 있으니까 이 문제도 세모, 그러니까 중은 중이지만 약간 상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시간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사람에 따라 풀 수도 있고 그냥 패스할 수도 있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47번 문제는 이제 단기 의사결정 중에 특별주문 수락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 즉 특별주문 수락 시에 자, 증분이익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로서 이건 중정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은데 이것도 어쨌든 좀 시간은 아주 적게 소요되진 않아요. 단위당 변동 원가를
자, 기존 판매와 특별 주문에 대해서 따로따로 계산해 줘야 되는 거니까. 자,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근데 이건 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는 걸리지 않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입니다. 자, 주 대여는 단일 제품 A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며 관련 범인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이다. 동그라미. 자, 현재 A 7,500개를 단위당 600원에 정규 시장에 모두 판매하고 있다. 모두죠, 모두. 7,500개 다 팔고 있었어요. A의 원가 관련 정보는 다 같다. 자, 기초원가 400원. 제조 간접 원가 식이 나와 있죠. 원가 함수. 118만 5천원 FOH 고정제조 간접 원가일 거고, 자, X가 여기서 제품 생산량이니까 100이 제품 단위당 변동 제조 간접 원가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변동 판매 관리비는 단위당 30원이죠. 그래서 400원과 그다음에 단위당 VOH 100원과 단위당 변동 판매 관리비 30원을 더하면 530원이, 일단 단위당 변동 원가는 530원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걸 먼저 쫙 요약에 놔야 될 것 같고, 고정 판관비를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최근 회거래처 ABC 회사로부터 주 대안에게 제품 A 3,000개를 단위당 550원에 특별 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죠. 자, 특별 주문 수락 시 주 대안은 특별 주문 수량에 대해서는 단위당 50원의 변동 판관비를 절감할 수 있으나, 자, 일단은 530원에서 특별 주문품은 좀 달라진다는 거지. 특별 주문품은 일단 530원에서 절감되는 게 있어요. 자, 단위당 변동 판관비의 50%가 절감돼 15원이. 자, 그리고 고정 판매 관리비 2만원이 추가로 발생해요. 이거 동그라미 쳐두고 고정호가 증가응급을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시켜줘야 되고 관련 항목이 되겠고, 단위당 10원에 특수 원재료 원가가 추가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직접 재료 원가가 늘어나죠. 그래서 15원 마이너스 플러스 10원이니까 마이너스 5원이네. 그래서 525원이 특별 주문의 단위당 변동 원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주 대안이 이 특별 주문을 수락한다면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자, 특별 주문은 전량 수락 또는 거절해야 된다. 그 다음에 특별 주문 수락 시 국내 시장 판매를 일부 포기한다. 자, 총 필요한 양이 기존 판매 7,500개하고 특별 주문량이 3,000개죠. 그래서 1,500개가 필요한데 최대 생산 능력은 10,000개니까 500개 기존 판매 포기가 필요하다는 걸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정보를 요약한 다음에, 자, 특별 주문 수락 시 자, 증문이익을 계산해주면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 거절과 수락의 차이가 나는 관련 항목 찾아주고, 그 다음에 증문이익 금액 계산해서 표시해주면 되겠죠. 자, 특별 주문 거절 수락과 관련된 일반적인 관련 항목 4개가 다 등장하는 그런 문제예요. 자, 특별 주문을 수락하면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그 그림 그려서까지 설명해 줬지만, 특별 주문 수락에 따른 매출이 증가하고, 그 다음에 특별 주문 수락에 따른 특별 주문품의 변동가 증가해서 이익이 감소하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 증가응급이 있으면 이것도 지출원가 증가니까 고려해 줘야 되고 있죠. 그 다음에 특별 주문 수락에 따라 기존 판매, 자, 500개 감소해서 기존 공원이익 상실액이 나오죠. 이게 특별 주문 수락 시에 기회원가 개념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증문 지출원가와 기회원가 발생액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요거 4개 찾아주면 돼요. 자, 뭐 빠진 거 없는가 확인하고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자, 특별 주문품의 가격은 550원이니까 3,000개 곱하기 550원이고, 자, 특별 주문품의 변동가는 위에서 이미 찾아놨어요. 3,000개 곱하기 525원. 그러니까 요거 한꺼번에 계산해 줘도 되겠지. 한꺼번에 계산해 주면 3,000개 곱하기 25원이죠. 그러면 75,000원인가요? 75,000원만큼 공원이익이 증가할 거고, 자, 고정원가가 아까 2만원 증가한다라고 동그라미 쳐놨죠? 2만원 증가. 그 다음에 기존 500개 포기가 되니까 500개 곱하기, 기존 가격은 600원이고 기존의 변동원가는 530원이죠. 그래서 단위당 공원이 70원이에요. 500개 곱하기 70원이니까 35,000원이죠. 35,000원. 그래서 특별주문 수락에 따라 공원이익 75,000원 증가, 고정원가와 기존 공원이익 감소 55,000원에서 특별주문을 수락하면 기존보다 이익이 2만원만큼 증가하더라. 그래서 2만원 증가, 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요 변동가가 좀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고정원가 증가응급도 하고, 그래서 한 중정도, 근데 뭐 어렵지는 않은 문제, 근데 풀어야 되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48번은 이 문제 올해 1차 시험에서 가장 쉬운 문제에 해당하겠어요. 자, 7장 원가에게 표준 원가 계산에서 나온 문제죠. 그래서 이건 표준 원가 계산의 원가 차이 분석 문제, 그 중에서도 고정제조 간접원가 조업도 차이 구하는 문제인데, 자, 이 문제 핵심은 불필요한 자료가 많이 제시된 형태예요. 아마 처음 나왔던 형태이긴 한데 딱 보면 이거 거의 대부분 불필요하구나, 필요한 건 딱 제가 보기에는 딸랑 3개밖에 없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걸 알면 1분도 안 걸려서 풀 수 있는 문제고, 그걸 모르면 헤매다가 그냥 시간 많이 쏟을 수 있는 문제. 당연히 풀어야 되겠지, 이건 하니까. 자, 표준원가 계산 제도를 사용하여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실제 직접 노무원가 총 발생해, 제조 간접원가 총 발생해, FOH 예산에, 그 다음에 실제 총 직접 노무 시간, AQ,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노무 시간, SQ, 실제 최대 조업도, 만약에 이게 기준 조업도로 사용되면 기준 조업도 개념이 되겠고, 자, 직접 노무가 임률 차이는 8,400원 불리한 차이, 직접 노무 시간당 총 제조 간접원가 표준 배부율이 시간당 13.5. 자, 이랬을 때 주 대안에 FOH 조업도 차이는 얼마냐 물어봤죠. 그러면서 기준 조업도는 실제 최대 조업도를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준 조업도 나와 있고, 실제 생산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SQ 나와 있고, 예산액도 나와 있어. 자, 필요한 건 딱 3개네. 고정제조 간접원가 차이 분석은 실제 발생한 총액과 예산 총액의 차이, FOH 예산 차이 또는 소비 차이, 그 다음에 예산 총액과 표준원가 배부액의 차이, 요게 바로 조업도 차이죠. 이 조업도 차이만 물어봤기 때문에 요것만 구하면 돼요. 예산과 SQ와 SP와만. 자, 예산은 거기 세 번째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6만원이다 라고 나와 있고, SQ는 박스에 또 박스 안에 실제 산출량에 허용된 표준 조업도 15,000시간 나와 있고, 자, 결국 SP만 한번 구해주면 되는 거지. SP는 고정제조 간접원가 예산 6만원을 기준 조업도인 실제 최대 조업도 12,000시간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시간당 5원이란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게 5원이구나. 그래서 이거 75,000원이구나. 자, 따라서 15,000원 차이가 나고, 왼쪽이 작으니까 왼불, 원가는 왼쪽이 작으면 수익 이익과 달리, 자, 왼쪽이 작으면 유리한 차이다. 그래서 15,000원 유리가 정답이 되겠어요. 자, 불필요한 자료가 많이 제시된 문제.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 이용해서 계산하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딱 3개만 필요해요. FOH 예산, 그 다음에 표준 조업도, 그 다음에 이건 내가 이 기준 조업도를 가지고 계산해서 5원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기준 조업도 이렇게 3개만 필요한 문제가 되겠다. 자, 난이도 합니다. 원가 차이 분석은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자, 이건 대체가격 결정, 최소 대체가격 구하는 가장 까다로운 문제로서 난이도 상입니다. 근데 이건 최근에 세무사 시험에도 나오고 회계사 시험에도 한번 나왔을 거예요. 이거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그 객관식 교재 그 기출문제 그대로 수록돼 있고, 그냥 그 문제가 똑같아요. 단지 이게 왜 난이도 상이냐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이 표현 때문에 좀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문제 해석이 좀 안 됐을 수가 있어서 난이도 상인 거지, 자, 해석만 제대로 됐다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많이 최소 대체가격 구할 때 연습했던 거니까. 그래서 기본서에도 예제에 실려 있어요. 여러분 푸는 방법은 이 문제 풀이법과 똑같이 풀어야 되는 예제도 있고, 객관식 교재도 당연히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교재도 있어요. 1차 파이널 교재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 문제. 자, 어쨌든 최소 대체가격 구하는 문제 중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되겠어요. 자, 봐볼까요? 주대안에 분권화된 사업부 A와 B는 이익 중심점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업부 A는 부품 X만을 생산하고 B는 X를 이용하여 완제품 Y만을 생산하고 있다. 사업부 A가 공급사업부, 사업부 B가 수요사업부죠. 자, 이 관계가 성립할 거고, 자, 현재 사업부 A는 만개 관련 범인의 연간 최대 생산 능력이래. 최대 만개의 능력이 적어두고, 부품 X를 단위당 160원에 우수 고객사인 주민국에 판매하고 있대요. 현재 만개 전체를 팔고 있대. 주민국이라는 회사에 165원에. 자, 사업부 B는 부품 X를 외부에서 구입하고 있대. 사업부 B는. 자, 사업부 A의 단위당 판매가격 160원이고 단위당 변동가 110원이죠. 일단 이것도 적어두고, 그 다음에 고정원가는 대체하나
대체하지 않으나 총액이 달라지지 않으면 자, 최소 최대 대체 가격 구할 때 고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신규 고객사인 주만세는 새로운 고객이네. 사업부 A에게 부품 X를 단위당 170원에 8,500개 주문할 수 있는지 문의해 왔어요. 자, 사업부 A가 주만세 8,500개를 판매하는 경우 A는 1,500개를 사업부 B에 내부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현재는 내부 대체 전혀 하지 않고 10,000개를 160원에 팔고 있는 상황에서 자, 새로운 어떤 거래처인 주만세가 자, 8,500개 사겠다는 주문을 해왔어. 170원에. 그러면 이제 남은 1,500개를 외부에 파는 게 아니라 B사업부에 내부 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부 대체 시에는 이렇게 요 모양이 되는 거고, 자, 빨간색은 비대체 시의 모양이 되는 거죠. 자, 요 표현이 좀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표현은 보통은 이제 외부에 160원에 10,000개를 팔거나 아니면 170원에 8,500개를 팔 수 있는 외부 시장이 있다. 이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기출문제는 요걸 아주 좀 구체화해서 언급해 놓고 있기 때문에 요 표현 때문에 좀 어려움이 느꼈을 수 있어 보입니다. 해석이 안 돼서. 근데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10,000개를 160원에 외부에 팔 기회가 있거나 8,500개만 팔 기회가 있는데 이때는 170원 받고 팔 기회가 있다. 자, 그리고 만약에 8,500개를 외부에 판다면 남는 능력인 1,500개만큼은 내부 대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자, 이제 주만세의 주문을 수락한다고 가정했을 때, 요 말을 이제 8,500개, 그 다음에 1,500개 내부 대체한다고 했을 때, 사업부 A가 현재와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재는 10,000개에 160원을 외부에 파는 거죠. 이거하고 동일한 영업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 단위당 최소 대체 가격. 자, 이게 최소 대체 가격의 정의죠. 최소 대체 가격은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자, 대체 시와 요 초록색의 테랑 비대체 시에 이익이 같아지는 가격이니까, 단 내부 대체 시에도 단위당 변동가는 외부 판매할 경우와 동일하며 단수 차이로 인해 오차가 있다면 가장 근사치를 선택한다. 즉 반올림해라라는가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결국 얘는 이제 필요 없고 수요사업부는 공급사업부만 필요한데, 공급사업부 입장에서 최소 대체 가격 구하는 거죠. 항상 저는 최소 대체 가격은 내부 대체 시 공급사업부가 내부 대체 수량 단위당 증분 지출원가에다가 플러스 단위당 기여원가 한 만큼은 받아야지 내가 손해가 안 난다는 거죠. 비대체랑 비교했을 때. 그래서 증문지출원가 플러스 기여원가 방식으로 구할 걸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총액 접근해서 구할 수도 있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증문 접근도 마찬가지니까 이 방식이 가장 좋아요. 나중에 2차 공부까지 감안한다면. 자, 한 개 대체할 때마다 110원의 변동가가 증가하니까 최소한 110원 이상은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개 대체할 때마다 봐보세요. 이거 이제 잘 계산해야 돼요. 한 개 대체할 때마다 한 개씩 외부 판매를 포기해야 되는데, 즉 8,500개 1,500개 대체하면 10,000개를 포기하니까, 근데 어차피 8,500개는 팔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외부 업체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때 단가가 외부 판매 가격이 양쪽 다 같은 가격이라면 그냥 1,500개, 그 다음에 1,500개 포기, 그 다음에 단위당 외부 시장 공헌이익 곧바로 한 줄로 그냥 계산해 버려도 되는데, 문제는 10,000개 팔 때의 상대방과 8,500개 팔 때의 상대방이 다르죠. 그래서 가격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단위당 공헌이익 이렇게 계산하면 이 문제는 틀리게 됩니다. 이럴 때는 이제 기여원가의 개념이 바로 대체함으로 인해 포기된 이익이죠. 포기된 이익. 자, 포기된 공헌이익이죠. 자, 포기된 공헌이익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겠죠. 10,000개 팔았을 때 총 공헌이익에서, 자, 8,500개를 어차피 팔 수 있으니까 8,500개 팔았을 때 총 공헌이익 차이 금액이 바로 대체함으로 인해 포기된 공헌이익, 바로 포기된 이익 총 기여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돼요. 자, 10,000개 160원에 팔았을 때 총 공헌이익 160원 빼기 110원분의 빼기 110원, 이게 10,000개 팔았을 때 총 공헌이익. 그 다음에 내부 대체하면 8,500개밖에 못 팔죠. 8,500개 팔았을 때 총 공헌이익. 일단 가격이 달라지죠. 좀
가격은 올라요. 근데 수량이 적기 때문에 총액은 더 적어요. 자, 170원 빼기 110원 해서 요 분자가 바로 대체함으로 인해 상실되는 외부 시장 총 공헌액이죠. 자, 요걸 총 대체 수량 1,500개가 부담하면 이게 말 그대로 단위당 기용가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그 객관식 기출문제 풀이 보면 똑같이 풀어져 있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주면 아마 이게 136.66666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반올림해서 137원이더라고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정답은 187원입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0번 문제인데, 자, 서수형 문제가 나왔어요. 서수형 문제가 나온다면 최신 관리회계가 일단 1순위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전략적 원가 관리 기법 8개, 요것도 주된 서수형 출제 대상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품질 원가 계산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자, 이 문제는 난이도 중이에요. 왜 중이냐면, 총 5개 지문 중에 3개의 지문은 이제까지 나왔던 기출문제 유사 표현이 있었던 데 반해, 자, 2개의 지문이 새로 만들어진 지문이에요. 그래서 좀 낯설 수가 있고 지문 1번, 5번 중에 헷갈릴 수 있어 보여요. 그래서 중으로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품질원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부터 읽어볼게요. 자, 제품이나 서비스가 규격에 적합한지 측정하고 분석하기 위해 지출되는 비용은 당연히 평가원가죠. 예방평가, 내부실패, 외부실패원가, 품질원가, 범주 중 평가원가의 정의는 맞는데, 자, 그 다음 표현 봐볼까요? 이 평가원가는 근본적으로 불량이나 오류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한다. 땡. 근본적으로 불량이나 오류의 발생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은 예방원가죠. 예방원가가 가능한 이야기고, 평가원가는 불량품인가 불량품이 아닌가를 적발하는 것과 관련된 원가니까 근본적으로, 자, 줄이거나 제거할 수 있는 원가는 아니지. 이 평가원가 지출은 단지 찾아내는 원가죠. 그래서 적발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지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것과 관련된 원가는 아니지. 그래서 1번은 예방원가에 관한 설명이에요. 뒤쪽이. 그래서 이건 틀린 말이고, 그래서 이거는 처음 나왔던 질문이에요. 근데 상식으로 생각하면 알 수는 있습니다. 네, 어쨌든 헷갈려서 1번이라고 일부 수험생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어 보여요. 자, 2번. 자, 불량품으로 인한 평판 악화 때문에 발생하는 판매기의 상실. 바로 판매기의 상실에 따른 기회원가.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외부 실패원가죠. 그래서 자, 판매기의 상실과 관련 매출의 감소는 품질원가에 당연히 포함되죠. 외부 실패원가니까. 네,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땡. 요거는 품질원가 범주 소팅과 관련된 문제라고도 보입니다. 다음에 3번 통제원가 실패원가는 일반적으로 부의 관계. 자, 부의 마이너스 부죠. 마이너스의 관계 또는 상반 관계, 상방 관계라고도 하고 또는 상충 관계라고도 해요. 부, 상방, 상충 관계에 있죠. 일반적으로 허용가는 품질 수준 관점에 따르면 통제원가 실패원가는 서로 부의 관계에 있는 거지 정의 관계에 있지 않아요. 자, 원재료 검사 비용은 이건 여러 번 나왔어요.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평가원가에 해당하죠. 2차 시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거 원재료 검사, 제공품 검사, 제품 검사 전부 다 평가원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옳은 거. 외부 실패원가는 총 품질 원가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원가예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원가가 외부 실패 원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실패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예방원가 또는 예방평가원가 합인 통제원가 지출을 늘리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걸 늘려서, 즉 예방원가를 늘려서 나머지 3개 원가를 낮추거나 또는 통제원가를 늘려서 실패원가를 낮추는 노력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어요. 자, 외부 실패원가가 현재는 총품질원가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원가로 보고 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2025년 회계사 1차 원가관리회계 해설 강의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결과가 나왔겠지만 실망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는 회계사 시험은 이렇습니다. 자, 회계사 시험과 유사한 세무사 시험이 있는데, 세무사 시험은 1차는 비교적 쉬운 시험인데 반해 2차가 어려운 시험이고, 자, 2차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 회계사 시험은 반대예요. 1차가 어려운 시험이에요.
2차는 부분 합격도 있고 상대적으로 세무사 시험에 비하면 경쟁률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합격이 더 용이한 시험이고 1차가 대신에 좀 많이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1차 합격했으면 바로 2차 공부에 매진하시는 게 맞고 1차 혹 안 됐다면 딱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놓고 다시 한번 열심히 해서 재도전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수고 많으셨고 이번 시험 문제 대체적으로 다 좋습니다. 그 출제하신 교수님들도 고생하셨고, 자, 시험을 치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